자, 30번 문제. 뿜어붙이기 숏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방지 대책을 쓰시오. 자, 지난 2000년도 3회차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숏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방지 대책. 자, 숏 콘크리트라는 거는 이게 이제 경화되는, 마르는 시간이 짧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뿜어붙이기 할 때 우리가 벽면, 사면에 콘크리트를 뿜어서 붙여서 사면을 안정화시킬 때 우리가 숏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자, 그러면 이 숏 콘크리트가 건조돼서 수축이 되면, 그렇죠? 탈락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조 수축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을 낮추어서 배합을 한다. 좀 배합을 되게 한다. 이게 묽어지면 주르륵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마를 수 있게 벽면에, 사면에 붙어 있도록 약간 되게 비벼서 콘크리트를 붙인다. 두 번째, 시공 시 철저한 다짐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숏 콘크리트를 사면에다가 이렇게 뿜어 붙이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짐을 해놔야 이게 흘러내리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공 후 표면 피막 양생제를 도포한다. 네 번째, 비닐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한다. 네, 수분이 너무 빨리 증발되는 것을 억제해줘야 이게 건조, 수축에 의한 뒤틀림이나 탈락 현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비닐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것도 건조, 수축의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정답이었습니다. 31번, 모래 언덕의 구분, 형성 과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모래 언덕은 첫 번째, 치 올린 모래 언덕. 그 다음에 두 번째, 혀 모양 모래 언덕. 세 번째, 반달 모양 모래 언덕. 그래서, 이게 큰 제목 세 가지만 쓰셔도 답으로 다 인정되는 그런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치 올린 모래 언덕, 혀 모양 모래 언덕, 반달 모양의 모래 언덕. 자, 치 올린 모래 언덕은 모래 언덕의 시초죠. 그래서 해안선의 퇴적, 얕은 모래뚝을 형성하고요. 혀 모양은 수목, 사초 등에 의해서 풍력이 약화된 지역에 퇴적하는 모래 언덕이죠. 그 다음에 반달 모양은 날개 언덕의 발달이 방해받지 않는 장소의 내륙 사막에 주로 많은 형태의 모래 언덕 구분입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이 이렇게, 그쵸? 1단계, 2단계, 3단계 치올린 혀 반달 모양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32번 조림 시 식재 간격. 자, 우리가 조림을 할 때 식재 간격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에 1헥타르는 100m, 100m. 그쵸? 100m, 100m니까 10,000제곱미터죠. 그쵸? 그 다음에 2,500주를 식재하고자 할 때 간격을 얼마로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 식재 간격을 물어보는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죠. 정사각형이니까. 우리가 가로, 세로, 만 나누기 가로, 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2,500인데, 이 A 값이요. 가로, 세로가, 그러면 만 나누기 4를 하면 2,500이 되죠. 그러니까 4는 A 값은 2m다. 그래서 간격은 2m씩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3번, 황폐지 표면 유실 방지 방법. 네 가지를 쓰시오 또는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2018년도 3회차에 황폐지의 표면 유실 방지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요. 먼저 불규칙한 집안을 정리한다. 두 번째, 경사가 완만한 초기, 중기 황폐지는 단을 끊지 않고 표토 이동 없이 파종상을 만든다. 자, 세 번째, 경사가 급한 지역은 단을 끊고 생산된 부토는 선대 붙이기, 흙막이, 골막이 등으로 고정을 해준다. 네 번째, 단간사면은 초목 종자를 직파하고 급경사 단간사면에는 집 또는 거적덮기 공법으로 피복한다. 그래서 황폐지의 표면을 유실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34번 등고선 구공법.
자, 등고선 구공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쓰는 문제였는데 산지 비탈에 등고선 방향으로 수평구를 파고 강우시 빗물과 토사 유출 토사를 함께 수평구 안에 저사하여 토양 및 물을 보존하기 위한 산지 비탈 수토 보존 공법이다. 산지 비탈에 물과 흙을 보존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등고선 방향이 이게 등고선이죠. 이게 등고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고선 구공법은 이 방향으로 산지 비탈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 거죠. 수평구를 만들어서 여기를 흙이 쓸어 내려오는 그쵸? 산사태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단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네, 수로를 만들어서 이게 등고선 구공법이다. 자, 35번 넘어가겠습니다. 황폐계류의 특성을 쓰시오. 황폐계류. 자, 정상적인 계류가 아니라 황폐계류예요. 하천이 갑자기 생기는 거, 강우, 폭우에 의해서 그거를 우리가 황폐계류라고 한다고 했죠. 자, 황폐계류의 특성은 첫 번째, 유료의 연장이 비교적 짧고 개성의 물매가 급하다. 그렇죠? 갑자기 생겼으니까 길이가 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기는 이유는 경사가 좀 심할 때 갑자기 생기니까 물매가 심할 수밖에 없죠. 자, 물매라는 거는 경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2번 유량은 강우나 융설 등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렇죠? 세 번째, 계안과 계상을 침식하고 사력을 생산하여 하류부에 유출한다. 그래서 황폐계류가 생기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6번 삼복사방 조림수종에 대해서 쓰시오. 자, 이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쵸? 허리 부분에 조림을 하는 수종으로는 어떤 게 좋으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복사방의 조림 수종을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생장력이 왕성하고 뿌리 자람이 좋으며 토양의 김방력이 크고 개량 효과가 기대될 것. 그렇죠. 일단 잘 자라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뿌리가 잘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삼복사방 할 때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비탈 쪽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제 심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 비탈 쪽에. 이때 이게 적어도 삼복 사방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나무들을 심으면 좋으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뿌리의 자람이 좋아야죠. 생장력도 왕성하고 뿌리도 잘 자라고 토양의 김방력이 크고 개량 효과가 기대될 것. 땅에 잘 밀착이 되는, 그쵸? 김방력이라 그러죠. 밀착이 되는 수종을 심는 게 좋다. 두 번째, 갱신이 용이하고 경제가치가 높고 묘목 생산비가 적게 들고 대량 생산이 잘 될 것.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37번 비탈면 녹화 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2회차에 나왔었고요. 지금 비탈면 녹화 공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생공법. 비탈면을 식생으로 피복하는 거고요. 식생으로 피복하니까 파종 또는 식재공법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격자틀 붙이기 공법.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를 격자상으로 앵커핀으로 고정하는 공법이에요. 네. 세 번째는 뿜어 붙이기 공법. 시멘트, 모르타르, 특수 콘크리트, 종자, 플라스틱 등을 뿜어 붙이는 공법입니다. 네 번째, 낙석 방지 공법. 낙석 방지 망공, 그 다음에 낙석 방지 채공, 낙석 방지 웅벽공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돌망태 공법. 돌망태 공법은 아연도금 철망 상자 속에 돌을 채우는 건데요. 보강성, 유연성, 투수성 등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차폐수벽 공법. 안반 비탈면 앞에 나무를 2열 또는 3열로 식재를 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새집 공법.
자, 암변 사면에다가 반달 모양, 제비집 모양으로 잡석을 쌓고요. 흙을 채워서 그 안에다가 식재를 하는 암벽 녹화 공법을 의미합니다. 자, 비탈면 녹화 공법 중에 이번 2000년도 2회에 나왔던 거는 여기 이 세직 공법, 네, 이 문제가 나왔어요. 세직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38번 선대 붙이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대 붙이기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연속으로 한 번씩 나왔었고요. 최근에 그래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대 붙이기의 문제는 주로 선대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선대 붙이기는 1급부터 9급까지 그림이 있어요. 네, 우선 선대 붙이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폐지 3비탈에 많이 사용되는 공법으로 비탈 다듬기 공사를 시행한 산지 비탈의 수평 계단에 의해서 지표 유화수를 분산하여 비탈의 침미식 방지 및 수분 보존을 도모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자, 총 9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높이는 9급이 가장 작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황폐 임지에서는 6에서 7급이 좋고요. 표토가 이동되거나 강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5급 이상을 설치하는 게 좋고, 또 그 다음에 사방지 식재 및 파종 목적은 6급 이하가 좋다. 3번 높이 1에서 2m 간격으로 단을 끊고, 자, 높이는 1에서 2m 간격으로 단을 끊어요. 그 다음에 계단폭은 50에서 70, 발디딤폭은 10에서 20 정도를 둔다. 자, 천단폭 마루 너비는 40cm를 기준으로 기울기는 1대 0.2에서 0.3 정도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단끄키는 등고선 방향으로 산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 선대 붙일 때는 산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실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급수별로 1m당 떼사용 매수가 있는데요. 1급이 12.5매고요. 2급, 3급이 10매, 5급이 7.5매 이렇게 사용되는 떼사용 매수가 있습니다. 선대 붙이는 시공에 대한 도면이 있죠. 네, 정면도와 단면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떼 중에 가장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갓대라 그래요. 갓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선대예요. 선대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 병사면에 선대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를 우리는 받침대라 그래요. 받침대. 그래서 제일 위에가 갓대, 중간에 받침대, 그 다음 제일 아래는 바닥대. 그쵸? 자, 갓대와 받침대와 바닥대 중간에 이렇게 선대가 있어요. 선대. 그쵸? 선대가 이렇게 병사면에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디딤폭은 여기 지금 우리가 서서 작업을 할 때, 그쵸?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발디딤입니다. 발디딤폭. 그래서 발디딤폭은 우리 앞에 기준에서 보통 10에서 20cm 간격으로 둔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계단의 너비, 계단 폭은요, 50에서 70 정도로 둔다 그랬죠. 계단 너비는 50에서 70 정도 한다. 자, 단을 끊을 때 높이는 1에서 2m 간격으로 높이를 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높이 1m, 1에서 2m 간격으로 단을 끊고, 계단폭은 50에서 70으로 하고, 그렇죠? 발디딤은 10에서 20으로 하고. 네. 이 사이즈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대 붙이는 시공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 요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면도 아래에 이제 총 9개, 그쵸? 9개의 그림이 있어요. 1급부터 해서 9급까지. 네. 그래서 선대 붙이기 공작물별로 4급을 그리시오 또는 뭐 상급을 그리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건 요 4급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1급 그림은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1급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요 대 있죠? 네, 갓대, 받침대가 2개,
그렇죠? 바닥대가 하나.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대가 수평으로 붙었죠.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수평으로 붙은 이 대는요, 0.5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장이 아니라 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선대 부분, 이 받침대, 갓대와 받침대 사이 받침대와 바닥대 사이에 선대가 한 장, 두 장, 세 장이 붙죠. 그렇죠? 경사면에 붙는 거. 그러면 이 선대는요, 선대는 이렇게 붙잖아요. 길게. 네, 요거는 한 장으로 쳐요. 1.0장입니다. 그러면 1급 그림에서 보세요. 받침대, 갓대, 받침대, 바닥대가 총 4개가 붙었죠. 4개. 그렇죠? 그러니까 4개면 곱하기 0.5 하면 몇 장이죠? 2장이죠. 2장. 그렇죠? 2장. 그래서 가로로 2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로로, 그렇죠? 1장, 2장, 3장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2장에다가 이 선대는 3장이죠. 3장. 네. 그러면 1급일 때 몇 장이냐? 총 5장이 됐죠. 5장. 자, 그러면 장수가 0.5장씩 줄어들면서 급수가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급이 5장이면 2급은 0.5장 줄면 4.5장. 그렇죠? 3급은 4.0장. 4장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4급은 얼마예요? 4급. 3.5장이죠. 자, 이 4급이 시험에 나왔어요. 4급 그림을 그리시오. 자, 우리 지금 교재에서 보시면 여기가 4급이죠. 4급 보세요. 자, 선대가 위에 먼저 갓대 있고요. 중간에 받침대 있고 밑에 바닥대 있죠. 3개니까 1.5죠. 1.5 플러스 선대가 여기 한 장, 여기 2장 이렇게 붙었죠. 2는 3.5장. 그렇죠? 그래서 3.5장이 붙으면 4급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급 그림을 그리시오 그러면 요렇게 위에 갓대, 받침대, 바닥대 그리고 선대 2장 요게 4급 그림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림이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갓대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대가 하나, 둘, 밑으로 그냥 셋 이렇게. 밑에 바닥대 없죠. 그냥 선대만, 갓대만 있어요. 그래서 갓대 하나에 선대 3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5장이죠. 네. 얘도 3.5장이고, 그래서 3.5장 그림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9급을 그려라. 그럼 9급이 가장 낮은 건데, 9급은 그냥 이렇게 선대가 한 장이죠. 한 장. 네. 그래서 한 장이면 쭉 내려가서 9급이 되면 선대가 그냥 한 장이 붙는 거예요. 한 장. 예, 이 그림이 그래서 9급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급부터 9급까지 몇 급의 그림을 그리시오 라고 주면 여러분들이 장수를 계산할 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나왔던 매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매수.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때 한 장을 이렇게 크기로 보면 여기가 이제 1m예요. 1m. 그 다음에 보통 한 40cm 정도 됩니다. 폭은. 네, 40cm. 이게 한 장인데 이 한 장을 매수로 치면 40, 40, 20. 여기가 40, 40, 20. 1m니까 그럼 100이죠? 네. 한 장은 매수로 치면 2.5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이 2.5매죠. 지금 앞에서 1급이 몇 장이에요? 1급은 5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5장은 매수로 치면 몇 매가 나와요? 5 곱하기 2.5 하면 되죠. 그래서 12.5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물어볼 때는 한 장이 2.5매다. 그래서 1급의 매수는 12.5매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사방공학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사방공학이 최근 조금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보셨듯이 중요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반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을 잘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